오늘 낭독해볼 책은 김호연 장편소설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장편소설이기는 하지만 각 에피소드마다 별도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요. 총 에피소드는 8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주인공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편의점 사장인 염여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도꼬씨라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을 하는 편의점 직원들, 그리고 편의점 고객들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나열되는데요. 이 책의 장점은 요즘 자극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에 아주 편안하게 어떤 힐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도 상당히 좋게 느껴질 것이고요. 또한 늘 전쟁 같은 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아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 독서가 취미이신 그런 분들, 힐링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는 책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휴가에 가서 읽었고요. 휴가지에서 읽기 아주 좋은 책으로 추천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주인공인 도꼬씨가 처음에는 아주 위험해 보이는 그런 노숙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조금씩 본인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억을 되찾아가면서 어떤 반전을 이끌어내는 인물이 바로 이 도꼬씨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노숙자,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어눌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노숙자인데요. 이 노숙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배려, 또 충성심, 또 스마트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나하나에 펼쳐지면서 아주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나쁜 사람이 없는 그런 드라마, 그런 이야기, 영화, 이런 것에 대한 갈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상상 초월하는 그런 힘든 상황들로 엮어가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좀 평범하고 아주 소소한 그런 곳에서도 행복을 얻고 싶다, 우리 서로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택한 것은 두 번째 이야기, JS of JS입니다. 이 JS는 진상이라는 말을 발음을 따서 영어로 JS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요. 이 진상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S of JS. 시현의 수많은 알바 인생의 종착점이 편의점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녀 자신이 편의점 애용자이기도 했고 그동안 여러 알바를 거치며 겪은 일들이 편의점 업무 곳곳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뷰티 스토어에서 배운 접객과 계산대 업무 노하우는 편의점에서의 업무와 거의 비슷했고 배송 회사에서 맡아 하던 소화물 분류 업무 역시 편의점 물품 진열과 비슷한 편이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는 JS라 불리는 진상들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익힌 바 있고 갈비집에서는 자기가 구운 고기가 탄 걸 종업원 탓으로 돌리는 JS를 겪으며 멘탈도 단련했다. 편의점은 이 모든 업무와 상황과 JS가 적당히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1년 전 시현은 지금 이 편의점에 들어와 반나절 만에 인수인계를 마쳤고 이후 지금까지 매일 오후 2시에서 10시까지 8시간을 일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중이었다. 1년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면 알바생에게 가장 중요한 사장이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역사 교사로 정년 퇴임했다는 사장님은 시현에게 어른이란 바로 이런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다. 요즘 편의점은 주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주 5일 근무하는 알바를 두지 않는다.
이틀씩 사흘씩 끊어 고용하기에 한 곳에서 진득하게 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곳은 알바 모두가 주 5일 근무다. 또한 사장님은 시험과 같은 알바생에게 시켜야 할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했고 솔선수범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을 귀하게 대했다. 사장이 직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직원도 손님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요식업으로 일가를 이룬 부모님 아래서 자란 시연이 귀가 따갑게 들은 말이다. 가게도 결국 사람 장사다. 손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가게와 직원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장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파동 이 편의점은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주변에 다른 편의점이 2개나 생겼고 노령 인구가 많은 이곳은 편의점보다는 동네 마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그나마 숙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큰 길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자리한지라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저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좀 드나들 뿐이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사실 알바생인 시연에게는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알바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하는 이 편의점을 그녀가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장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 시연은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한다.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될 테니까. 이렇게 단련된 시연님에도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최근 꾸준히 드나드는 JS 하나는 치가 떨릴 정도로 싫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아저씨는 마른 체구에 툭 튀어나온 눈이 딱 봐도 고약하게 생겼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반말에 돈 던지기를 시전해 그녀를 경악해 했다. 그는 마치 시연이 기계라도 되는 양 반말로 원하는 바를 입력하고 결과 역시 재촉했다. 그런데 항의하기에는 또 애매한 게 시연의 실수를 짚는 것이라 늘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더 분했다. 한 번은 행사 기간이 딱 하루 지난 2+1 과자들을 집어왔다가 계산해서 행사 적용이 안 되자 너 잘 걸렸다 하는 눈빛을 쏘아대며 따져 물었다. 왜 안 된다는 건데? 손님, 이게 어제까지 행사여서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기간 지난 그 안내판 왜 안 내렸어? 내가 이거 고민해 고른 건데 이제 어쩌자는 거야? 이번만 적용해. 그럴 수는 없어요. 행사 안내판에 기한이 적혀 있는데요. 그걸 확인하셨으면... 아니, 내가 노안인데 그 좁쌀만하게 쓴 걸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요즘 40 넘으면 다 노안 오는데 기한 표시를 크게 제대로 했어야지. 이거 중장년층 차별하는 거야 뭐야? 사과의 의미로 적용해. 손님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렵겠습니다. 이따위 가자. 안 먹어. 담배. 어떤 걸로 드릴까요? 맨날 피우는 거 있잖아. 내가 매일 담배 팔아주는데 그 정도는 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단골 대하는 게 이래서야 장사가 되겠어? 날짜가 지난 안내판을 치우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였고 무슨 담배를 피우는지 알지만 놈의 잡돌이에 정신이 나가 상표를 물은 게 2번째 실수였다. 사실 전자는 놈이 노안만 아니면 알아보고 안 살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이놈의 JS는 애매한 상황을 이용해 시연에게 화풀이하듯 잔소리를 늘어놓고 가는 것이다. 담배를 받고 돈을 던진 뒤 놈은 잔돈을 챙겨 밖으로 나가 야외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웠다. 금연이라고 붙여뒀지만 아랑곳 없이 피우고 꽁초도 아무데나 버리고 간다. 자기는 마음껏 진상지를 떨면서 남의 실수 같지 않은 실수는 따져대는 놈은 정말이지 JS 오브 JS다. 시연은 JS가 나타나는 8시에서 9시 사이가 되면 마음이 불편해졌다. 출입문에 달린 종의 딸랑 소리와 함께 그 눈 튀어나온 금붕어 같은 얼굴이 들어오면 계산을 마치고 갈 때까지 내내 심장이 덜덜댔다. 오늘은 또 뭔 진상을 부리려나.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딱 그 시간에 와
담배와 주전부리를 사가는 게 전부이기에 그녀는 그냥 옆집에 못된 인간이 살면 가끔 마주치며 고약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거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늦가을도 다 지나가던 저녁, 사장님이 한 남자와 편의점에 들어섰을 때 시연은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인상에서 수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다. 남자도 여자도 머리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덥수룩하고 아무렇게나 자란 잡초 같던 콧수염과 턱수염을 말끔히 정리한 도꼬씨의 얼굴을 본 순간 언제나 멀리하고 싶던 노숙자가 아닌 번듯한 친척 아저씨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머리 역시 짧게 자르고 그 구정물로 빤 것 같은 점퍼와 면바지 대신 통이 큰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도꼬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눈이 좀 작긴 해도 오뚝한 콧날과 수염이 없어져 말쑥해진 인매에 강인해 보이는 턱선에서는 남성미까지 느껴졌다. 게다가 넓은 어깨와 등판은 듬직함을 더했고 엉거주춤한 자세도 똑바로 서자 키도 더 커 보였다. 환골탈태한 도꼬씨를 데리고 온 사장님은 마치 자신이 만든 로봇이라도 소개하듯 뿌듯한 표정으로 시연에게 그가 야간 알바를 맡을 거라 말했다. 헐. 잠시 도꼬씨의 변신에 좋은 인상을 받았던 시연의 마음에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심지어 사장님은 도꼬씨의 매장 업무 교육을 시연이 맡아줄 것을 제안하는 게 아닌가? 오 마이 갓. 사장님의 제안은 곧 지시가 아닌가? 시연은 직원 교육은 아무래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사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다고 나름 둘러댔으나 바로 묵살되었다. 포스기 사용법이나 접객 모두 젊은 시연이 더 센스 있다는 게 그 이유였고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야간에 물건을 받는 것이나 매장 제품 진열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시연은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 이제 자신과 사장님이 도꼬씨를 이 편의점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했다. 공백이 생긴 야간 알바를 언제까지나 사장님이 맡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시연은 딱히 의리가 있거나 무엇을 잘 챙기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흔히 말하는 아싸에 가까웠고 친구도 많지 않았다.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고 자신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일이 공무원처럼 평범한 일이 아닐까 해서 구급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제 주변의 모두가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시연이 보기엔 충분히 버라이어티한 삶과 화려한 스펙을 지닌 친구들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었고 때문에 경쟁률은 말도 못하게 치솟고 있었다. 너희들은 충분히 도전적이고 인싸고 해외 연수 같은 것도 다녀오고 그랬잖니. 그런 너희들은 좀 더 진취적인 분야의 일을 추구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지루할 게 뻔한 공무원이 되려고 줄을 서는 거야? 이런 건 충분히 지루한 데 익숙한 나 같은 인생에게 맡겨주면 안 될까? 그것이 시연의 불만이자 고민이었다. 한편으로 이곳 염려산의 편의점은 시연에게 공무원 생활을 예비 체험하게 해주는 곳이기도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알바를 전전한 끝에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고 꾸준히 일할 수 있었다. 오전에 노량진에서 수업을 듣고 지하철로 남영역에 와 오후부터 밤까지 이곳에서 일한 뒤 사당동 집으로 퇴근하는 일상은 그녀에겐 익숙한 생활이 되었다. 엄마는 왜 동네 편의점에서 안 하고 청파동까지 가냐고 하지만 동네 편의점에서 일하며 아는 애들이나 가족을 마주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었다. 게다가 청파동은 사실 과거에 짝사랑했던 남자 사람 친구가 살던 동네였다. 그 녀석을 따라 두어 번 와봤던 동네이기도 해서 시연에게는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었다. 와플하우스라는 곳에서 엄청 맛있는 딸기 빙수를 먹으며 잠시 데이트 비슷한 것을 하기도 했는데 녀석은 불쑥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마 덩치 큰 호주 여자와 살림을 차렸거나 캥거루 밥 주는 알바를 하며 새끼 캥거루가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청파동 골목의 한 모퉁이 편의점이 지금 시연에겐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절대 이곳을 뜰 생각이 없다.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과 함께 준비하던 일본 워킹홀리데이가 무산되고 나서는 더욱더 이 편의점의 지방령이 되기로 마음먹은 그녀였다. 짝사랑하던 그놈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 감감무소식이 된 뒤로 시연 역시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1호과를 졸업했고 일본 애니 덕후인 그녀로서는 당연한 선택 중 하나였지만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사실이었는데 젠장. 올해 6월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하늘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자 그녀의 플랜 B는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다. 공무원이 되면 계절마다 주말마다 일본 소도시 여행을 다니려던 꿈도 기약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시연은 개인의 꿈이 외교 문제로 무너지는 경험을 하자 비로소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촛불을 들거나 축구를 응원하려고 광장에 나가는 사람들과는 자신이 전혀 다른 부류라고 느꼈다. 그녀의 삶은 방 한 구석의 모니터 속에 있었다. 넷플릭스와 인터넷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접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었고 자신만의 온실인 편의점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때론 공무원이 되는 것보다 편의점 알바생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힘들게 공무원이 되어봤자 결국 좀 더 큰 편의점이 아닐까? 국민의 편의를 봐주는 공간에서 또 다른 JS들을 만나는 삶. 그렇기에 지금 이 익숙한 공간은 시연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보금자리였다. 시연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숙자 도꼬씨의 변신을 도와야 했다. 그에게 폐기 도시락을 챙겨줄 때는 선행을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정식으로 그에게 교육을 시키고 소통을 한다는 건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녀는 먼저 더듬거리는 도꼬씨의 말투에 익숙해져야 했다. 굼뜬 그의 행동거지에도 적응해야 했다. 무엇보다 씻고 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은근하게 풍기는 노숙자의 냄새를 참아내야 했다. 도꼬씨는 열심히 시연이 가르쳐주는 내용을 받아들였다.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를 낡은 노트를 꺼내들고 볼펜 똥을 닦아가며 접객 순서를 적어 내려갔고 진열대 정리규칙을 그림까지 그리며 필기했다. 그 노력이 가상해 시연은 참을성을 갖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그러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주춤하는 도꼬씨를 팔꿈치로 찔렀다. 그러면 도꼬씨는 어서요 라고 말을 흐렸고 손님은 그걸 인사가 아니라 그녀와 도꼬씨가 대화를 나눈 걸로 여겼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계산대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다. 계산대에 나란히 선 채 시연은 상품 계산하는 과정을 시범으로 천천히 반복했다. 도꼬씨는 옆에 선 채 그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직 혼자 계산대에 세울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 오늘 밤은 사장님이 같이 계셔준다지만 내일부터는 혼자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그 두 개 같이 계산하는 게 무조건 컴퓨터를 믿으시면 돼요.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들어온 상품들 따라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된다고요. 그냥 바코드 리더기 대고 찍으시면 돼요. 그냥 대고 찍는다. 뭘 찍어요? 상품요. 상품 어디요? 그거 줄 많은 밥코드인가? 바코드요. 그러니까 바코드의 줄에 대고 이걸 딱 찍으면 끝. 오케이? 오케이. 시연은 잠시 머리가 뜨거워졌지만 자기보다 20살은 많아 보이는 아저씨에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뿌듯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편의점 안쪽 테이블에서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도 수시로 시연의 교육을 살피는 사장님의 시선에 흡족함을 느꼈다. 시연은 사장님이 좋았다. 학창시절 사장님 같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애니 덕후가 아니라 역사 덕후가 됐을지도 몰랐다. 아무튼 이 어눌하고 엉성한 갓 노숙자를 졸업한 이 아저씨를 계산대에 홀로 서게 만들어야 한다. 시연은 뜬금없이 노트에 바코드를 그리고 있는 도꼬씨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
다음날 학원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어선 시연에게 카운터에 오 여사가 득달같이 다가왔다. 시연씨, 그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 대체 뭐예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어른들이 주로 쓰는 미련 곰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적절하게 들린 건 처음이기 때문이었다. 오 여사는 마치 독고씨를 데려온 게 시연이라도 되는 양 따져 물었다. 아니, 오 여사의 말투는 늘 따지는 듯하다. 원래 성격이 그런지 아니면 말썽쟁이 아들 때문인지 그녀는 공격적으로 무장한 말투로 모두에게 따져 묻는다. 심지어 손님에게도. 아니, 웃지마 말고 내 말에 대답해봐요. 혹시 시연씨가 소개한 사람이에요? 뭐하던 사람인데 뭐 하나 제대로 못 알아듣고 말도 더듬거리고 말이야. 저 아니고요. 사장님이 직접 발탁하셨습니다. 시연은 더 말하기 귀찮아 그렇게 정색한 뒤 창고로 향했다. 오 여사가 유일하게 나긋나긋 공손하게 말하는 건 사장님을 대할 때뿐이다. 그녀는 사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동네 이웃으로 사장님을 언니라고 부르며 엄청 따른다. 그럴만도 하다. 오 여사 본인은 자신이 딱 부러진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매몰차고 화가 많은 성격으로 서비스 업종에는 전혀 안 어울리기에 그녀를 받아주고 일도 주는 사장님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다. 유니폼 조끼를 입고 나온 시연을 겨냥하듯 오 여사의 투덜댐이 다시 시작됐다. 대체 사장님은 어디서 그런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더라고. 혹시 시연씨 아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저도 딱히 모르겠어요. 도코씨가 노숙자였다고 말하는 순간 오 여사는 퇴근도 하지 않고 옆에 붙어 나라가 망한 것처럼 떠들어댈 것이기에 말을 아끼기로 했다.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대체 언제쯤이면 이 아줌마의 수다와 질문 세례를 받지 않고 일과를 시작할 수 있을까? 참 모르겠네. 사장님이 야간일 너무 힘들어서 아무나 뽑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분명 큰 사고 칠 인간으로 보이더라고. 야간에 술 찬 손님이랑 다투거나 계산을 엉망으로 하거나 아니면 작정하고 삥땅을 칠 수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사장님에게 반대 의견을 내야 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사람 같진 않더라고요. 누가 처음부터 나쁜가? 시연씨가 사회생활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그 사람같이 어수룩하고 어눌한 사람들이 나중에 몰래 헤쳐먹고 그런다고. 사장님도 사실 학교에만 있어서 사회에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은지를 몰라요. 안 그래도 저도 저녁에 그분 계산하는 거 가르쳐 주느라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당장 야간 알바가 없으니. 그러니까 시연씨 주변에 노는 친구 없어? 실수다. 괜히 말을 더 섞어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요. 아니, 왜 젊은 사람이 친구도 없고 그래? 활발히 활동을 해야 할 때. 뭐지? 이건 싸우자는 건가? 시연은 발끈하는 심정을 감추고 밝은 표정으로 되물었다. 오 여사님 아드님은 어때요? 저번에 집에서 게임만 해서 골치라고 하셨잖아요. 아유, 우리 아들은 이런 일 못해. 요새 공무원이나 준비하겠다고 하던데. 내가 무슨 공무원 시험을 보냐고. 이왕이면 외교관 되는 시험 보라고 그랬어. 그래도 걔가 공부머리는 있거든. 졌다. 이 아줌마의 전투력은 당할 수가 없다. 외교관도 공무원이거든요. 시연은 모깃소리로 답하고는 포스기 모니터를 살피며 일하는 척했다. 오 여사는 다시 한번 미련 곰탱이 타령을 하며 자신이야말로 이 편의점의 맹주임을 강조했다. 아니, 사장님한테 따질 것이지 왜 나한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인가? 아마도 요즘 사장님이 부쩍 시연에게 잘해주자 질투가 나서 견제를 하는 것 같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신을 그리 견제하는지 시연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시연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서 편의점을 그만둘 거라 마음먹었다. 오 여사의 아들이 외교관 시험에서 고배를 마시는 꼴을 비웃어주고 이곳을 떠나겠다고 다짐했다. 오 여사가 수고하란 말을 남기고 총총 사라졌다. 혼자다. 한숨을 돌리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여대생들이 수다를 떨며 들어와 편의점의 공기를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다.
좋을 때다. 근데 너희들도 얼마 안 남았어. 대학을 벗어나는 대로 나처럼 최저 시급을 받으며 무언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란다. 그런 생각을 하자 자신이 늙은 것만 같아 더 우울해졌다.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애인도 없는 27의 늦가을. 몇 해 더 이대로 보내면 30이다. 30이면 청춘이 다 끝났다고 여기던 그 숫자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계산이요! 시연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여대생 셋이 이것저것 물건을 내려놓은 채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시연은 다가올 나이 계산을 뒤로하고 물건 계산에 집중했다. 미련곰탱이는 꿀을 빨 준비를 하러 등장했다. 이제 겨울이 닥쳐오는데 노숙자 신세였던 그가 따뜻한 편의점에서 밤을 보내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은가? 거기에 공짜 식사를 하고 돈도 버니까 이거야말로 그에겐 꿀 빠는 상황이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아는지 도코씨는 오늘도 최대한 깔끔한 차림으로 8시 5분 전에 도착했다. 8시부터 시연이 퇴근하는 10시까지는 접객과 계산을 계속 배워야 했고 이후 10시부터는 사장님에게 야간 근무 수칙을 배울 것이다. 오늘이 이틀째고 이렇게 며칠을 더 해야 그가 업무를 모두 숙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연은 자신에게 부과된 추가 업무를 사장님을 봐서 하고는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 곰탱이 아저씨에게 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겨우 하루 근무한 수습 주제인 이 아저씨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에겐 인사도 대충 하고 창고에 들어가더니 잠시 후 커피를 가지고 나와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게 아닌가. 그것도 맥심 커피 믹스가 아닌 카누 블랙을. 카누 블랙은 사장님이 마시려고 꺼내둔 거다. 시연도 오여사도 은근 눈치가 보여 안 먹는 그것을 공유도 아닌 곰탱이가 우아한 척 마시고 있다니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밤에 자꾸 졸려. 커피 계속 마셨어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어느새 다가온 도코씨가 속내도 모르고 말한다. 시연은 헛웃음을 지은 뒤 톡 쏘아붙였다. 카누 블랙은 당뇨 있는 사장님만 드시는 거예요. 도코씨가 고개를 주걱거리더니 혼잣말로 뭐라고 했다. 시연은 혹시 욕이라도 한 건가 발끈을 물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역시 사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걸 권했네. 네? 당뇨 그거 노숙자한테 많이 생겨요. 뭐라고요? 노숙자가 음식이 엉망이라 콩팥이 잘 나빠져. 누가 그래요? 아침 방송 나오는 전문가가 그래요. 서울역에서 TV 맨날 봐서 알아요. 예,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시연은 말을 아끼기로 한 오늘의 결정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오여사는 말이 많아서 도코씨는 말을 더듬어서 커뮤니케이션 불가다. 정말이지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사장님은 왜 그리 이해심이 넓은 건지 모르겠다. 선생님이라서? 교회 권사님이라서? 아니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내공이 생기는 건가? 딸랑.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시연은 도코씨를 돌아보며 눈짓을 했다. 그는 또 어서 오요 라며 타이밍 늦게 인사한 뒤 커피를 후루룩 마시고 계산대로 왔다. 시연은 자리를 비켜주며 매의 눈으로 계산하는 모습을 살피려는데 불싸 JOSJS였다. 며칠 보이지 않길래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는데 하필이면 도코씨 교육 시간에 돌아오다니. 시연은 도코씨의 귀에 대고 나지게 말했다. JS예요. 긴장하세요. 뭐라고요? S요? 진상이라고요. 진상은 JS라고 했잖아요. 맞다. 진상 어디 있어요? 쉿! 크게 말하지 말아요. 듣고 오기라도 하는 듯 JS가 태연이 계산대로 다가왔다.
시연이 도꼬씨에게 더 주의를 주기도 전에 놈은 과자 몇 개를 계산대에 던져놓았다. 도꼬씨는 침팬지가 스마트폰을 집듯 엉성하게 바코드 리더기를 집어들고 화려한 과자 봉지 그림들 사이에서 바코드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다. 틀렸다. 봉지를 구매하겠느냐고 먼저 물었어야 한다. 에라 모르겠다. 시연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두고 보았다. 마침내 바코드를 찾아 리더기로 찍은 도꼬씨가 더듬거리며 가격을 말했다. JS는 시연을 쓱 돌아보고 비웃음을 지었다. 신입 교육 중인 걸 눈치챈 듯했다. 담배! 도꼬씨가 JS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안 피우는데? 담배 달라고! 담배, 뭐? 야, 너 손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너 몇 살이야? 몰라. 거 웃기는 새끼네. 너 바보야? 아닌데? 담배 뭐? JS가 코웃음을 치고는 시연을 돌아봤다. 시연이 그제야 담배 진열대를 향해 팔을 뻗는데 놈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놈은 도꼬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바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자. 에세 체인지 312 당장. 에세는 종류가 많아 잘 찾아줘야 하는 담배다. 특히 에세 체인지는 그냥 체인지, 체인지업, 체인지린, 체인지빙, 체인지 히말라야 등 그 종류가 심히 다양해 골치가 아프다. 담배를 안 피우는 시연으로선 초기에 손님들이 무심코 내뱉는 에세 시리즈 주문이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JS는 평소 던힐 6mm를 피웠음에도 도꼬씨에게 일부러 힘든 걸 주문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꼬씨가 단번에 에세 체인지 3mm를 집어들더니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닌가. JS는 승부욕이 돋는지 이번엔 카드를 툭 던졌다. 도꼬씨는 순순히 카드를 집어들어 계산을 진행했고 JS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봉지는? 놈이 시험한다는 듯 물었다. 시연은 애써 참으며 가만히 있었다. 도꼬씨는 상품들과 놈을 번갈아 보더니 희죽 웃었다. 그냥 들고 가. 봉지 비닐이라 환경에 안 좋거든. 이제 표정이 굳어진 JS가 해보자는 듯 상체를 도꼬씨에게 들이댔다. 나 여기서 짐 멀어. 봉지 없이 이거 어떻게 들고 가라고? 그럼 사. 미리 말해줬어야지. 그거 얼마 한다고 카드 긁으라 그래. 그냥 하나 줘. 그거 어려운데? 아니, 손님한테 불편을 줬으면 해결을 해줘야 할 거 아냐. 여기 편의점 아냐? 그래, 안 그래? JS가 이죽이듯 말했다. 장난과 협박이 섞인 말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이 커졌다. 긴장한 시연이 나서려는데 갑자기 도꼬씨가 손뼉을 쳤다. 놈과 시연이 황당해하는 동안 그는 창고로 가더니 자신의 에코백 가방을 들고 나왔다. 무슨 봉사단체 로고가 그려져 있는 꼬질꼬질 다 해진 에코백을 가져온 뒤 계산대 옆에 내용물을 털어버렸다. 볼펜과 노트, 패기 샌드위치가 전부였다. 도꼬씨는 빈 에코백에 JS의 과자들을 담기 시작했다. 놈은 혀를 차며 그런 도꼬씨를 희귀동물 보듯 살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 담아 가라고. 그 더러운 거에 물건을 담으면 어떡해? 더러운 건 빨았으면 돼. 보다 못한 시연이 나섰다. 죄송합니다. 이분이 처음이라. 비닐봉지에 담아드릴게요. 시연이 물건을 담은 도꼬씨의 에코백을 잡았다. 하지만 도꼬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당황한 시연을 뒤로하고 그는 손을 쭉 뻗어 놈의 코앞에 에코백을 들이댔다. JS는 도꼬씨를 한동안 노려보았고 시연은 난감해진 채로 도꼬씨를 돌아보았다. 도꼬씨의 작은 눈은 거의 감다시피 했지만 그래서 더 서늘해 보였고 꾹 담은 입술에 이어진 넓은 턱은 강력한 무기처럼 튀어나와 있었다. 도꼬씨는 계속 말없이 에코백을 내민 채 서 있었다. 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다시 JS를 돌아봤다. 놈은 툭 튀어나온 눈으로 도꼬씨를 죽일 듯 노려봤지만 꿈쩍없는 도꼬씨의 태도에 당황한 듯했다. 곧 놈이 짜증난 표정으로 도꼬씨에게서 에코백을 채갔다.
저울에 추가 끼울듯 JS는 에코백을 내려뜨린 채 돌아서 편의점을 나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남자들의 기싸움에 시연은 새우가 된 것처럼 등허리가 굽어진 듯했다. 방금 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도코씨는 노트에 볼펜으로 꼭 봉지를 먼저 라고 적고 있었다. 시연은 전운이 감돌던 그의 무서운 표정을 애써 잊으려 목청을 가다듬었다. 도코씨, 어쨌거나 봉지 안 준 건 잘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까먹었어요. 시연 씨가 분명 가르쳐 줬는데. 미안할 건 아니고 다음부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JS여도 손님은 손님이니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자 도코씨가 씩 웃어 보였다. 2명까진 끄떡 없어요. 2명이랑 싸울 수 있다는 건지 손님 2명을 한 번에 접객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웃는 얼굴에서 좀 전의 서늘한 눈빛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돌리며 방금 전 궁금증을 떠올렸다. 그런데 담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았어요? 간밤에 담배 손님 많아서 후딱 외웠어요. 에세는 에세1, 에세 스페셜 골드, 에세 스페셜 골드 1밀리, 에세 스페셜 골드 0.5, 에세 클래식, 에세 수 0.5, 에세 수 0.1, 에세 골든 리프, 에세 골든 리프 1밀리. 도코씨가 마치 구구단 외우듯 담배 종류를 줄줄 내뱉었다. 깜짝 놀란 시연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그의 말을 끊었다. 됐고요. 그걸 하루에 다 외웠다고요? 밤새 할 일도 없고 잠도 오고 해서. 혹시 애연가였어요? 몰라요. 몰라요? 담배 피운 기억이 없어요?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 모른다니까요. 기억 상실증인 거예요? 술 때문에 머리가 갔어요. 그럼 과거 언제까지 기억해요? 몰라요. 아우 씨. 시연은 대화를 자제하기로 한 아까의 다짐을 또 까먹은 걸 후회했다. 그럼에도 JS를 그렇게 퇴치한 건 정말이지 통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연은 도코씨가 카누블랙을 마셔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퇴근할 시간이 되었는데도 사장님은 오지 않았다. 시연은 문자를 넣었다. 어디시냐고 묻는 질문에 돌아온 답신의 내용은 이러했다. 수요 예배에 갔다 집에 들어왔고 오늘부터는 도코씨 혼자 일한다. 시연은 괜찮을까요? 라고 다시 문자를 넣었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는 답이 돌아왔다. 시연은 잠시 골똘해하다 도코씨를 돌아보았다. 그는 빈 진열대에 불닭 볶음면을 채우면서 핵불닭, 치즈불닭, 까르보나라 불닭을 옹알이 하듯 중얼거리며 외우고 있었다. 엉덩이를 쑥 빼고 입을 조물거리면서 손으로는 컵라면을 줄 맞춰 반드시 정리하는 도코씨의 모습을 보다 시연은 긍정의 답 문자를 보냈다. 네, 불편한 편의점 두 번째 에피소드인 JS of JS의 한 절반 정도 읽어드렸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다면 책을 한번 구하셔서 전체를 다 읽어보셔도 실망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불편한 편의점 두 번째 소설책이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재미있으셨다면 두 번째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호연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